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부자 되는 부전자전 TV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방송 영상을 또 준비를 하였는데 네. 오늘 영상은 어떤 거를 준비를 하였나요? 지금 12월 달 또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질문들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질문 내용,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내용들을 추려서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그리고 그 전에 이 촬영한 영상들이라든가 방송한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이 3주 동안 댓글 달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고 네. 상담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올라온 내용이 우리가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을 아마 영상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한 일주일, 2주 전에 네, 찍은 2주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모아타운 새로 네.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댓글이 지금 달려 있는데 상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었고요. 두 번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길 16-2구역 아마 16구역 말하는 것 같아요. 신길 뉴타운 16구역. 16구역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축 방 한 개를 12월 등기가 나오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방 거예요. 하나, 화장실 하나, 원룸이네요. 1억. 갭 투자로 1억이고 네. 12월 달에 등기가 나온다고 보니까 신축 건물인 네, 거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신길 뉴타운 16구역이면은 지금 현재 지주택으로 갔다가 원래 공공재개발, 네. 지주택, 그 다음에 지금은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된 지역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근데 16구역 같은 건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도림 사거리역에 이제 신안산선이 신안산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그만큼 역세권 지역인데 아직까지 신길 뉴턴이 완성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아래쪽에 14구역 같은 경우가 30평대 기준으로 평당 한 3,500에서 3,900만 원, 그러니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구역 같은 건 더 역세권이고 14구역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계산하면 평균 16구역. 16구역이면 아마 4천만 원대 정도는 형성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은 지역이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는 지역인데 지금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또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12월 달에 등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빠른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공람 기준일을 권리산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공람 일이 아마 12월 등기가 나기 전까지 이전에 발생되게 되면 이 신축 건물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를 가져도 불리한 것이고 너무 천천히 간다면 개발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정도 금액이면 이미 선정된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봐도 그래도 역세권 지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지하철역에 가까운 거는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 주변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본 적이 조금 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투자로서 보는 거라면은 짧은 시간, 투자 기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하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진행되지도 않는 신길 16구역 자체를 역세권 시프트,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로 차라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 기간도 짧게 가져가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투자성 자체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로 좀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6구역보다 16구역의 길 건너편 지금 선정된 지역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지역을 좀 공략하는 게 어떨까 차라리. 네, 도림동 지역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좀 둘러보시고 이런 부분들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눈을 조금 넓게 가지고 선정된 지역으로 가시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 내용이 양재동의 네, 방아다리 마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법원 아래쪽에 있는 그 고급 빌라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을 거기 말하는 단독주택도 많고 고급 빌라 단지인데 네, 많죠. 여기가 동의서를 받고 있다? 네. 종성형과 더불어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방아다리 마을을 설명드리면 이 지역은 고급 빌라촌입니다. 예전부터 고급 빌라촌이죠.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종상향이 되면서 아파트화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빌라들이 80평에서 90평대입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만 20억대를 가지는 지역이에요. 뭐 매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가액은 얼마인지 표시는 안 되더라도 공시 가격만 20억대입니다. 이 지역들이. 그 지역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동의를 한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저도 이제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양재동 지역이 뭐 말죽거리라든가 방아다리라든가 이렇게 방아다리도 위에 방아다리, 아래 방아다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방아다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쪽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큰 고급 저택들이 단독주택들이 많거나 아니면 고급화된 이 공동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많은 반면에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룸이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상가라든가 이런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고 종상향과 더불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댓글 자체가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주민들 자체가 그렇게 동의율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고급 주거단지 삶의 만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개발을 한다? 저도 김 대표님하고 생각은 좀 비슷한데 회의적입니다. 네. 네. 아래 방아다리 마을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순재분이 말씀한 것처럼 상가들 지금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월세들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하고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 다음으로는 망우동 354-2번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데 이 내용은 좀 지도를 보고 번지를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번지 354-2번지. 이거는 잠깐만 망우동 지정된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망우 본동에 모아타운 이번에 8월 달에 선정된 지역이네요. 근데 댓글 내용이 뭐였죠? 댓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아타운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은데요. 네네. 망우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아타운 8월 달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심의위원 거쳐서 지금 이미 주민총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는 아마 주민총회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고 망우동 같은 경우는 망우역의 GTX라든지 그리고 면목선이라든지는 지하철 교통에 대한 또 호재들을 있고 그렇죠. 교통 호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통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서 또 양원역 일대의 택지개발지구에 또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저는 입지는 더 좋은 자리다. 그리고 또 1800세대 정도 지금 아마 예측이 됩니다. 1400세대라고 하던데? 1400세대. 아마 지금 한 1800세대, 뭐, 지금은 이제 조합상으로는 한 1800, 1700, 1800세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망우동, 중랑구 전체에서 이렇게 1800세대면 아마 대장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완성 시점이 되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망우 본동 모아타운 자체는 추천은 많이 드렸었는데 뭐 사신 분들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는데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물건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망우 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고 특히 이제 사업성이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합원이 한 5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제 뭐 이런 지분이 조금 뭐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이렇게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이 다가구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한 500에서 580명 이 정도 선이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조합원이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립될 세대수가 1400세대에서 1700세대 뭐 이 사이에 지어질 것 같은데 세대수 자체가 굉장히 대단지로 지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비하면 건립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바로 이 망우 본동 모아타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 전망을 물어본다면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매수는 잘한 그러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앞으로 매수하실 생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김 대표님은
여기 사시겠습니까? 매수를? 매수해야죠. 그쵸? 아마 중랑구라는 입지적으로 중랑구가 우리 서울 25개구에서 그렇게 높은 인기를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파트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인기가 좀 적은데 이 지역에서 대장주 아파트,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에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형성된다. 아마 1등으로 가격은 형성될 겁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게 좋고, 만약 어떻게 되는 건가요?로 질문하신 거 보면 지금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보유 중이시라고 하면 보유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 이렇게 말씀. 망우동 모아타운은 김 대표님이 영상을 한번 찍지 않으셨나요? 네, 망우 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또 영상에서 드렸고, 망우 본동 같은 경우는 중랑구 내에서 여러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재개발들이 있어요. 중랑구에는 맞아요. 모아타운만 11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단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망우 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시죠. 그렇죠. 이거는 동작구에 있는 대방 아파트 그래. 12월 초에 한 것 같은데, 노량진 신동화와 대왕 대림 어디가 더 가격이 높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방 대림 어디가 더 가격이 높을까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대방 대림이 더 높이 형성돼 있는데 어떤 게 더 전망이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게 질문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량진 신동아 그리고 대방 대림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대방 대림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뭐 실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어떤 게 더 크냐,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될 거고, 대방 대림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둘 중에 하나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도 재건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아파트하고 재건축 아파트하고 놓고 따진다고 본다면은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저는 대방 대림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저도 대방 대림 아파트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 개발 방식에서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입지적으로도 뭐 노량진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방 대림도 그에 못지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방 대림의 입지가 좋다. 또 그리고 대방 대림은 초역세권 아파트다. 그렇죠. 신림전이 있으니까 초역세권 아파트고, 뭐 어떤 게 가격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고가 2021년도 최고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대방 대림은 한 14억 정도. 그렇죠. 대방 대림이 더 높죠.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게 한 12억 정도 신고가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자체에서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게 아마 입지적 부분이라든지 선호도 측면, 수요 측면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대방 대림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